드디어 금요일입니다. 지독히도 더웠던 한 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며칠간 있었던 IT 주요 소식들 다시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ll about IT Gadget Soul. 얼마 전에 계속해서 IT지면 탑기사로 등장하던 노트9의 가격이 130만원에서 시작된다는 기사가 잘못되었다는 말씀 예전 에피소드를 통해 전해드렸었는데요. 일부 기사가 해외 기사를 인용하는 과정에서 약 20%의 부가세가 합쳐져 있는 금액을 그대로 옮기면서 생겼던 그런 문제였죠. 그래서 한동안 과연 노트9의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가 많았었는데요. 바로 이 노트9의 대략적인 가격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출처는 IT조선이고요.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통업계 관계자와의 인터뷰 내용을 근거로 노트9 128기가 모델 기준 출고가가 약 109만원, 그리고 8기가 램이 장착되는 512기가 모델은 135만원 선이 될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간 노트9 출고가와 관련해 삼성 측에서 합리적 가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부분이 있어서 최저 용량 모델이 100만원 아래로 내려갈 수 있겠다, 이런 전망이 있었는데요. 그 정도까지는 조금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고요. 갤럭시 S10의 플랫형 모델은 100만원 아래로 내려갈 수 있지 않을까, 다시 한번 기대를 가져봅니다. 그래도 사실관계를 다시 정리해보면 정말 이 관계자의 이야기대로 출시가 된다면 128기가 모델 노트9의 가격이 109만 4,500원으로 전작인 노트8의 64기가 모델과 출고가가 같기 때문에 이것이 합리적인지는 몰라도 저렴해진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56기가 모델이 135만원 선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한 기사들이 있습니다. 이 135만원이라는 가격은 512기가 모델의 가격으로 보는 것이 맞겠고요. 원문이 되는 IT조선의 기사가 오타가 있었는데 다른 기사들이 그것을 그대로 옮겨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 LG가 스마트폰 사업에서 어려움을 겪는 시간이 장기화되었던 어느 시점부터 대체 왜 LG전자는 기술적으로 가장 앞서 있는 휴대폰을 만들지 못할까, 이런 당연한 의문조차 점점 가지지 않게 되었죠. 오랜 시간 애정을 가지고 이 전자업계를 지켜보신 분들께는 요즘의 LG전자의 모습이 더욱 안타깝게 느껴지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던 중 오늘 반가운 소식이 들렸는데요. 출처는 전자신문이고요. LG도 내년 생산을 목표로 폴더블 디스플레이 시장에 뛰어든다는 내용인데요. 삼성의 경우는 전체 매출 캐파라든지 사업 연관성 등 다른 여러 요인들은 물론이거니와 무엇보다 그것이 아주 충분치는 않더라도 갤럭시 X와 같은 모델을 통해 독자적으로도 어느 정도는 패널 수요를 담보할 수 있기 때문에 폴더블 스마트폰을 내놓는 데에 타사에 비해 유리한 점이 있죠. 반대로 LG의 경우는 자사의 스마트폰 판매량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폴더블 디스플레이 패널 생산에 뛰어들기에 앞서 패널의 수요를 담보할 수 있는 여러가지 안전장치들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이 점과 관련해 레퍼런스 폰 제작 등을 포함 오랫동안 협력관계를 유지해온 구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와 샤오미 등이 LG가 협력관계를 맺고 향후 생산할 폴더블 디스플레이 수요를 일부 감당해줄 수 있는 수요처로 함께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 조금 의아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는 노트북이나 패드는 물론이고 이 스마트폰 크기의 폴더블 디바이스를 준비 중이기 때문에 나름의 의미가 있겠고요. 전 세계에서 시총이 가장 큰 기업은 엑손모빌이었다, 이런 내용을 수업에서 접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제가 수업을 같이 듣는 형에게 웬 듣보잡 회사가 일이야? 이렇게 물었던 그런 기억도 나네요. 시대가 바뀌었죠. 근 몇 년은 애플과 구글, 정확히는 알파벳이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이렇게 4개의 업체가 빅4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시총 최초 1조 달러 돌파의 주인공은 애플이 되었습니다. 제 주변의 몇몇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애플에 대한 극심한 비관론보다는 9월 아이폰 발표 이후에 이와 같은 좋은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될 거라는 전망이 저에게는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데요. 이와 같은 전망의 근거로 우선 아이폰 6 이후 모델 간에 아주 괄목할 만한 큰 변화가 없었던 탓에 충분한 교체 수요가 모였을 거라는 점, 그리고 이번 아이폰에 약 700달러 정도로 예상되는 저가형 아이폰 라인업이 보강되었다는 점, 이 두 가지 정도를 크게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출처는 연합뉴스고요. 2013년까지만 해도 중국 내 점유율이 20%에 달하던 삼성전자가 중국 시장에서 계속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갤럭시 S9 출시 이후 그나마 1%대로 회복한 점유율이 다시 0.8%로 하락했습니다. 중국 시장의 2분기 스마트폰 점유율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화웨이가 27%로 1위를 지켰고 20.4%의 오포가 2위, 그 뒤를 비보와 샤오미가 이었습니다. 중요한 점은 애플의 점유율인데요. 5.7% 정도로 삼성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선방을 하고 있고요. 근 5년 정도의 중국 스마트폰 시장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보면 삼성과 애플 등 중국 입장에서 보면 외산폰들이 되겠습니다. 이 외산폰들의 점유율이 급격히 하락을 했고 그 자리를 화웨이와 오포, 비보가 차지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아울러 점유율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이 정말 다양하겠죠. 해당 국가의 국민 정서를 비롯해 마케팅, 전략 제품의 가격대 등 여러가지 아주 다양한 요인들이 있겠지만 같은 제품을 가지고 경쟁을 하는데 유독 중국 시장에서만 0%대의 극심한 부진을 겪는 것은 확실히 뭔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죠.
자, 어찌되었든 12억 인구의 거대한 자국 시장에서의 선전을 발판으로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의 점유율을 중국 기업들이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중국과 함께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하는 곳이 인도 시장이죠. 다행히 인도에서는 삼성이 샤오미와 선두 자리를 놓고 접전이 한창인데요. 다만 삼성의 점유율은 크게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 샤오미의 점유율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점이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말 계획은 모두 세우셨나요? 요즘 같아서는 정말 어디 나가기도 참 겁나는데요. 멋진 곳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면 더욱 좋겠지만 집에서 보내는 주말도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아주 낭만적인 시간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모두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